여러분, 요즘 미국 증시 얘기하면 다들 뭐부터 떠올리시나요?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시 오나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로 증시가 전쟁 때문에 못 가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투자자들 분위기를 보면요. 전쟁 자체를 증시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겁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본토에 미사일 떨어진 거 아니잖아.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 이런 식의 냉정한 시각이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이랑 직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사람들 고통이 있으니까 이런 말 자체가 마냥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증시 안에서 증시만 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전쟁 뉴스에만 묶여 있는 동안 뒤에서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가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월가에서 조용히 커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모대출, 그리고 사모펀드 환매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을 보면 뉴스는 전쟁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차트를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 종목들 먼저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횡보의 상황은 제외하고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SATS 위로 120달러 돌파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파하지 못하면 어떤 호재가 나와도 크게 의미 없을 수 있다고 했었죠. 실적 당일 고가가 121달러 64센트였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위로는 380, 385 부근 400까지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당일 406달러 부근까지 올라갔었고요. 결국 저항 구간을 뚫어주면서 추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브로드컴은 330을 첫 번째 저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적 당일 고가가 335달러 부근까지 왔습니다. 다음날 330달러 18센트까지 밀렸지만 다시 그 위로 올라섰죠. 현재는 330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금요일 종가 330불 48센트 되겠습니다. 코스트코 1005, 1110달러 주요 저항으로 봤고요. 실제로는 1005달러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960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저가 160달러 46이었습니다. 이제 1005달러 부근 위로 올라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도 선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참고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단순히 뉴스에만 반응하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수급과 유동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심리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사모대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는 전쟁이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전쟁,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증시 하락. 또 인플레이션 하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부분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연결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럽고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엄청 예민하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전쟁 영향은 보통 단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적정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멤버십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죽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85에서 95달러 정도는 오히려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멤버십에 미국에서 원유 시추 관련 일을 하시는 엔지니어 분도 계신데 그분은 85에서 90은 괜찮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비추기도 있고요. 그래서 유가 올랐다고 당장 공포, 이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9.11 때도 유가 올라서 난리였지만 결국 시장은 회복했고 상승도 이어갔죠. 유가와 증시가 같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전쟁과 유가는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시장을 해석하면 뭔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쉽게 못 넘는 이유, 전쟁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파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요즘 시장에서 이상한 그림이 보이거든요. 연준은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계속 넣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재무부 쪽에서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제가 디스코드 정보방, 인스타, 페북에 종종 올려드린 것처럼 한두 번으로 유동성 공급을 해준 것이 아니고 연준은 오버나잇 레포까지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나잇 레포는 쉽게 은행들이 대출해 줄 돈도 없고 직원들 월급 주기가 어려울 때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식으로는 단기 자금 수요가 커졌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은행이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은행이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원래 은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은 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도 솔직히 몇 달 전부터 이 의심을 해왔고 멤버십에서도 이 주제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이슈가 너무 커서 마치 증시가 전쟁 때문에 못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오히려 미국 투자자들 커뮤니티가 사모대출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모펀드, 사모대출이 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메커니즘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프라이베이트 크레딧, 사모대출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은행 대신 사모펀드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빡세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위험한 기업엔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 빈자리를 블랙스톤, 아폴로, RS, 블루아울 같은 회사들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졌냐면 대략 2조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투명성이 낮고 자산이 빨리 현금화가 안 되고 위험한 기업들 비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기업들의 비중이라고 하면 은행들에게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안 된 기업들인 거죠. 대출이라고 하면 신용을 해주는 건데 신용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대출을 받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형은행들은 경제와 증시가 불안하다 하면 대출건들을 사모펀드에게 싸게 판매를 합니다. 위험 조절을 하는 거죠. 일종의 폭탄 돌리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실제로 숫자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급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운영하는 비크레드라는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에서 올해 들어 사상 최대 규모의 환매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대략 펀드 자산의 약 8% 수준까지 돈 돌려달라는 요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은 약 37억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결국 17억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투자자들이 여기 뭔가 냄새가 난다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뱅크런과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블랙록 주가가 7% 이상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500억 달러 정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해줬던 2,500만 달러를 사실상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장부상 가치로는 거의 0에 가깝게 반영한 겁니다. 원래 이 원고는 블랙록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정리한 내용이었는데 녹음을 준비하는 사이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기사에서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AI가 사스 산업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스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나 나우, 스노우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그동안 사스는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는 안정적인 비즈니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모대출 펀드들이 이 기업들의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AI 에이전시가 나오면서 기존 사스가 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고 대체하고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스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고객 이탈이 생기거나 마진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의 돈 빌려준 사모대출 펀드는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가 나왔죠. 이번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과 오픈 AI가 텍사스의 이 데이터 센터 부지 확장 계획 철회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라클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하거나 빌려준 사모펀드에서 돈을 빼려고 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정확한 배경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시장이 지금 이런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지금은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과 기술적 분석은 따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왜 증시 하락과 연결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모대출 펀드 자산은 대부분 기업 대출입니다. 즉, 현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돈 돌려달라 환매를 요구하면 펀드는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팔기 쉬운 자산을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우량, 채권, ETF 같은 자산입니다. 그럼 시장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매도 압력이 생깁니다. 특히 큰 펀드가 움직이면 지수가 체감할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냐면 증시는 전쟁 뉴스로 시끄러운데 실제 시장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나오는 매도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포면이라면 유동성과 사모대출은 이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 이슈에 집중돼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의 시선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전쟁은 변수지만 증시를 움직이는 힘은 종종 돈의 흐름, 유동성, 수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사모대출 시장 괜찮나? 환매 압박이 커지면 매도도 늘어나나? AI가 사스를 흔들면 대출 부실이 커지나? 국채 구조까지 흔들리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 이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뉴스만 보는 것보다 미국 경제 이면과 금융 시스템 흐름을 같이 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알고 다음 주 차트에서 이 자리를 꼭 봐야 합니다. 단, 이번에도 행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있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3달, 4달 전부터 15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지만 지금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승이 된다면 175, 180 구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만약 하락이 다시 나온다면 중간에 단기 지지는 있겠지만 115에서 110 구간까지 열어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도 AI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락폭도 꽤 컸습니다. 어도비도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요즘은 AI로 어도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매크로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또 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차트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위로는 300, 330 두 구간 보시면 되고요. 현재 245 구간이 저점인데요. 이 구간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200에서 아래로 예상을 해놔야 할 듯 합니다. 아직 실적까지는 시간이 있어서요. 실적 전에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면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시장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보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과 시장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